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뒤쪽에 아내와 딸도 보이네요. 저랑 와이프랑 뒤에 애기도 다 있었고요. 물도 안 됐는데. 어이쿠, 이렇게 귀여운 따님도 교통사고를 당했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시골 왕복의 차로도로를 주행 중인데요. 앞차가 좌회전을 하려는 것 같죠? 그런데 아기는 안 다쳤나요? 근데 반대 다행히 차선에도 차가 시트를 있었어요. 타고 있었고 그 벨트를 하고 있는 나머지 이렇게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은 다음에 이제 경기도 좀 하고요. 앞에 가던 차가 맞은편에서도 부딪히면서 뒤로 밀리면서 그러면서 의뢰인 차랑 부딪힌 건데요. 안전거리 위반이니까 너희들이 잘못했다. 인정해라. 우리는 그걸 도저히 인정을 못하겠다. 앞차에 대해서 왜 의뢰인이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했느냐, 의뢰인의 잘못을 더 크게 보고 있답니다. 앞차를 30, 의뢰인을 70으로 보고 뒤에서 있다는데요. 어쨌든 따라가곤 이와 있었거든요. 유사한 사건이 지난 12월에 방송된 게 있었죠. 우리 몇 대 몇에서요. 앞에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 좌회전하려다가 맞은편에 정상적으로 오던 차가 꽝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가던 의뢰인하고 부딪힌 건데요. 그 사고에 있어서 보험사는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의뢰인이 잘못했다고 그랬었죠. 근데 방송에서 적대행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올 2월 달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차의 100% 잘못이고 뒷차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판결이 났죠. 앞차가 중앙선 침범해서 넘어가다가 사고 나서 뒤로 밀리는 것까지 어떻게 피하느냐. 그럼요. 그것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지 이게 힘들 거예요, 안전거리와는 아마.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 그 사고와 이번 사고를 비교해 본다면 빠져나가던 차량이 뒤로 밀린 거잖아요. 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차이점이 네. 있습니다. 앞에 사고는요. 앞에 차가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곳을 불법 좌회전하다가 사고나 뒤로 밀린 거고요. 뒤로 상당한 거리를 밀렸습니다. 그렇죠. 이번 사고는 좌회전할 수 있는 곳에서 좌회전하다가 사고 나서 뒤로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아, 한 멈췄군요. 1m 예. 내에 밀렸을까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사고는요. 앞에 차가 좌회전을 완전히 마친 다음에 지나간다는 마음이었더라면 한 5m, 7m 뒤쪽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번 사고는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멈추지 않은 거, 위험한 곳까지 가서 멈춘 거, 그건 내 잘못입니다. 따라서 100대 0은 아니고요. 앞차의 과실 70, 뒤차의 과실 30으로 보입니다. 운전하기 전에 차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는 의뢰인입니다. 전생에 제가 뭐 어떤 죄를 졌는지 저한테 이런 사고만 말씀을 나니까 주세요. 어떤 사고일까요? 영상을 보니 어이구 이렇게 주차했을 때만 지금 총 3번 정도 사고가 났습니다. 주인만 없으면 차가 다칩니다. 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차를 들이받는데요. 차 수리비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앞범버 쪽에 망가졌고요. 그 다음에 본네트 쪽 몸으로 눌러서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견적을 내봤는데 한 100에서 120 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휴, 많이 망가졌군요. 사고를 낸 자전거 운전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될 텐데요. 그런데 자전거가 그냥 가버렸군요. 지금 경찰서에 접수는 해놨는데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의뢰인 같은 내용의 사고를 3번이나 당해서 그런지 궁금한 게 참 많다고 합니다. 뺑소니 사건으로 들어가는지 주정차 구역이 아닙니다. 저의 가실은 얼마이고 잡게 되면 제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그냥 도망가는 것, 이게 일반적인 뺑소니죠. 특가법상의 뺑소니인데요. 자전거는 설령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냥 가더라도 특가법상의 뺑소니는 아닙니다. 하지만 괘씸죄가 적용되었고 무겁게 처벌되는 건 똑같겠죠. 과실 비율도 궁금해하셨는데요.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차에 대해서 나한테 과실이 적용될 수 있겠느냐? 지금 낮 시간입니다. 앞이 잘 보이죠. 그리고 내 차 말고도 그 옆에 공간이 넓어요. 그럼 자전거 그 옆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틀비틀하다가 내 차를 들이받은 거죠. 네, 이 경우에는 내 차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전거 운전자 나중에 찾게 됐을 때 당연히 나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나 돈 없다. 그리고 버틸 경우에는 그때는 처벌되죠. 벌금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벌금을 문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형사처벌 받는 거고요. 형사처벌 받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피해자가 의뢰인이 민사소송하면은 가해자는 돈을 줘야 되죠. 경상남도 창원시입니다. 의뢰인은 공사가 한창인 도로를 주행하다가 저 멀리서 좌회전하는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중앙선 침범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공사 중인데다가 도로폭도 너무 좁아서 들어왔어요. 여기 중앙선을 예? 몰고 덜컥 설치했는데?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급히 멈춰섰는데 그때
아이고, 뒤에서 오던 버스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미리 서 있었는데요. 사고 장면 다시 못 보시겠습니다. 피했어요. 의뢰인은 멈춰섰죠.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서 좁게 들어오다 부딪힌 건데요. 예. 6대 4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6대 4는 아, 너무하다. 이거 억울합니다. 도로 상황을 잘 보세요. 차체가 긴 트럭이라든가 버스는 돌면서 인구가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대법원 판결에는 크게 한쪽에서는 돌아야죠. 중앙선을 일부 침범해서 오고 있었고 한쪽은 그 차가 오고 있는데도 오른쪽으로 비키지 않고 중앙선에 근접해서 가고 있었던 그 자체에 대해서 왜 중앙선에 근접해 갔느냐, 상대편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 중앙선을 넘지 않은 차에게도 잘못이 있다,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아, 이번 그래요? 사고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중앙선을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위험하게 조금 더 앞에 갔었잖아요. 좀 뒤에서 양보해줬더라면 아, 이런 여기서 아쉬움이 섰더라면, 남습니다. 아, 이제 좀 따라서 더 이번 들어갔군요. 사고는 버스가 70, 의뢰인이 30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억울한데요. 이게 제 차가 파손된 겁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해왔던 소중한 차가 망가져서 여간 속상한 게 아니랍니다. 아유, 앞이 택시를 많이 지금- 망가졌네요. 4년째 하고 있고요. 경주시 시내버스를 한 18년 했습니다. 무사고는 지금 한 25년 이상 이어지고 있거든요. 알고 보니 경주시의 베테랑 기사님이셨네요. 이날도 승객 두 분을 태우고 행선지를 향해 가던 중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아유. 어우, 깜짝이야. 컴컴한 밤에 2차로를 이게 지금 달리던 유턴 차가 시도하는 네, 건가요? 유턴 시도한 것 깜빡이 켜져 같아요. 불법 갑자기 유턴이에요. 불법 유턴하려다가 일어난 사고 같은데요. 순간적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브레이크 발탁 올리는데 그냥 그 차가 바로 이래 털더라고요. 그래 바로 또 이래 아, 이건 못 돌려 피하죠. 돌아버리는데. 네. 나는 정상으로 이건 2차로 뭐- 달리고 있었습니다. 중앙선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고요. 상대편이 내 앞으로 갑자기 들어온 거는 내 차보다 브레이크를 불과 밟더니 10m 그냥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 정도 앞이죠. 깜빡이 안 켰으니까 저 차가 내 앞으로 들어오리라는 거 예상도 못하죠.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서 불법 유턴하리라는 거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7m 앞에서 갑자기 틀어 들어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예상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는 이번 사고는 100대 0인 사고입니다. 예, 예. 예전에 한번 방송 나갔던 건데요. 예, 아, 있었어요. 야. 조금 전에 보신 사고랑 비슷해 보이지만 앞에 사고랑은 다릅니다. 앞에 차가 깜빡이를 계속 켜고 가고 있습니다. 2차로 차가요. 그리고 2차로 차가 핸들을 틀어서 들어올 때 그때 1차로를 달리던 차와의 거리는 한 20m 정도는 돼 보이죠. 예. 따라서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걸 감안할 때는 앞차가 불법 유턴 중이었다 하더라도 앞차의 100% 잘못은 아니고요. 앞차가 6, 70, 뒤차가 3, 40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운전하시다 보면 가끔 불법 유턴한 차들이 있습니다. 예. 불법 유턴한 차가 무조건 잘못이다, 이런 생각으로 어딜 들어와, 이게 아니라요. 그 차가 혹시 내 앞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조심 운전하시면 양보하는 운전 마음이 해야 필요하죠. 되는데요. 방어 운전을 이른 하겠습니다. 출근길이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 차가 속도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60km 제한 속도로 알고 있는데 당시 이제 제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 100km 정도 이렇게 주행을 한 걸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속도계는 시속 110km를 넘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아, 교차를 통과하기 전 신호를 대책이 살펴보니 없네요. 의뢰인의 신호 맞습니다. 신호는 직진 맞는데요. 신호 맞습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제 신호에 유턴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예. 나는 신호를 지켰고 유턴한 차가 신호 위반일까요?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네 방향 모두 유턴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호등 위에 유턴 표시는 있지만 언제 유턴한다는 그런 말이 없네요. 보통 유턴 가는 구역에서는 좌회전이죠. 좌회전 시, 예. 적색 신호 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으면 유턴 못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들에 방해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 있어서는 유턴 차량에게 신호 위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의뢰인 차량은 폐차됐고요. 의뢰인은 코뼈와 광대뼈 등 얼굴을 많이 다쳤다네요. 이번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크시네요. 자꾸 이제 과속 때문에 가해자가 될 수도 제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일단 좀 많이 걱정이 되고요. 아하, 상대편은 신호 위반은 아니니까 그에 반해서 의뢰인은 과속됐으니까 의뢰인이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군요. 대법원에서는 시속 80km 도로에서 내가 120km 달렸다. 근데 상대편이 신호 위반했다. 그러면 120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엄청난 과속이라 하더라도 잘못이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신호 위반해오는 차를 피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면 그때는 신호 위반한 차가 100% 잘못이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이번 사고에서 유턴한 차가 어디 있죠? 네, 바로 여기입니다. 의뢰인 차와 유턴 막 시작하는 그 차와의 거리가 대략 한 40 내지 50m 될까요? 시속 60km로 달렸더라도 내가 직진 신호니까 내 앞에 아무 차도 없겠다. 나를 가로막는 차는 없을 거다라고 안심하고 가는데 갑자기 유턴해 들어온 차를 보면은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네. 정상적으로 갔더라도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따라서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유턴하지 못한 상대편의 과실을 좀 더 높게 봐야 될 거고요. 네, 과실 비율은 조심해서 유턴하지 못한 차의 과실을 70, 제한 속도를 초과한 의뢰인에게 30 정도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인지 궁금하십니까? SBS에 제보해 주십시오. 저희 몇 대 몇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